안녕하십니까. 예언자 김선천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진실 파노라마라는 김선천의 진실 파노라마라는 그 토크와 뉴스가 이게 합쳐진 좀 더 자유롭고 편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앵커를 맡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때로는 팩트 체크도 하고 여러분들과 세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한번 그냥 녹음 파일로 했던 그런 이제 이 악한 자들의 어떤 유혹, 악한 자들이 항상 악마의식 같은 걸 하는 악마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그 사람들의 어떤 공격 그런 걸 이렇게 좀 얘기를 했죠.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자영 사업체 뭐 이런 점포 이런 회사 직장생활 같은 거 이제 잘 상사나 사람들하고 이해가 이제 부족하게 자꾸 만들고 의견 충돌 만들고 자꾸 이제 복수심을 자극해가지고 징계받고 사직되게 유도를 하고 여러분들은 항상 주위 사람들과 직장에서든 어디든 사업체에서든 소통을 중요시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확보돼야 된다. 자기 혼자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의견도 서로 나누고 이 상대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자기도 의견을 냈을 때 존중받고 그러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의견을 존중해 줘야 돼요. 두 번째로 이제 이 불리한 이런 이 사업을 하기 하고 단체 뭐 기관 이런 회사에 근무해라 자의적 돈이 안 되는 거라든지 좀 악한 사람들이 뭐 거기 그렇게 많이 있는 곳 뭐 이런데 그래서 이 악한 뭐 방법 수법 이런 거 자꾸 배워주면서 자꾸 나쁘짓 않아요. 자꾸 끌어내주는 거지. 있던 데서도 막 직장에서 잘리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게 되면 심사숙고해서 돈을 더 벌든 적게 벌든 이런 곳은 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직장은 어떤 단체든 간에. 처음에는 돈 더 번다 그래 좋다 뭐 그러나 그것은 이제 믿을 게 못 되는 거죠. 그런 판단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 어떤 부정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불공평한 일, 남을 공격하는 곤란하게 이런 걸 자꾸 시킨다. 속임수 같은 거, 사기치라고. 그것이 이제 이런 데서 여러분들의 인품과 인격
그런 때 이제 여러분들의 인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도 이제 네 번째로 빨리 여러분들이 악하게 변하지 않으면 인맥적인 이상한 공격, 이간질을 시키고 만남의 교류 같은 좋은 사람들 만남의 교류를 저지해 방해하고 그런다. 다섯 번째로 그래도 버티면 이 술, 담배, 몸에 해로운 거, 뭐 자극적인 음식 하고 체력이 이제 자꾸 안 좋게 몸이 컨디션이 안 좋게 사회 문화 이런 예술에 대한 이런 행복을 이렇게 자꾸 갖지 못하게 한다. 스트레스 해소를 못하게 하고 자꾸 이제 고립시킨다. 이런 과정에서 5단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밀리면 유혹에 걸려들면 체력 저하가 되기 시작해. 옛날 같지 않구나. 체력이 자꾸 저하가 되면 점점 불리해지고 악한 자들이나 악령이 유리해집니다. 그래도 이제 버티면은 이제 술을 많이 마시게 한다. 술 많이 마시면 악령이 들어오기가 유리해요, 여러분. 술 취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악령은 남아 있고 왔다 갔다 그러고 여러분들 이 건강에 굉장히 안 좋아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이 해롭다. 그 다음에 이제 6단계로는 이제 환각제, 마약 이런 거 중독되게 한다. 쟤는 술 많이 먹여도 이게 나쁜 길로 화끈하게 안 들어서네. 아예 마약 중독을 시켜요.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 되면 체력이 망가진 거예요. 영양실조 되는 경우도 많고 체력 저하가 되고 밥도 이제 제대로 못 먹어. 입맛도 떨어지고 악령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은 입맛이 별로 없어요. 토하고 어지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영화 드라마 테마 관계된 영화 드라마 보면 나오죠. 테마 의식하면 토하고 그러잖아요. 구마장아. 그게 뭐 건강에 좋겠어요? 좋을 리가 없지.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게 버티면은 지인이나 가족, 자식, 부모를 이제 죽여. 사람이 정신이 그냥 혼란해지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자극시켜가지고 폭력, 살인 등 범죄, 사기 이게 그런 거 자꾸만 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 이제 만취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술을 많이 먹는 그 정도 되어버리면은 가족이 파괴돼. 그 사람 가족이 싸우고 취하면은 이제 자기한테 불리한 일을 자기가 하고 자식한테 부인이나 남편 부모한테 불리한 얘기를 자꾸 한다. 자꾸 싸우는 얘기하고 망가지는 쪽으로. 왜? 악령이 들어왔으니까.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이제 체력이 저하된 상태면 악령이 들어오기가 유리하거든.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마자지. 악령이 떠들어대는 거니까. 자기 몸에 들어와가지고. 그럼 당연히 가정 파괴가 되죠. 주변의 인맥도 다 망가져버리고 연락 끊긴 지가 점점 오래돼버려.
증진법이 시행됩니다. 이제 대중교통시설에선 술 광고를 못합니다. 이를 계기로 저희가 음주 실태를 취재해봤습니다. 여전히 술에 너무 관대합니다. 규제는 부족해 보입니다. 먼저 술 때문에 우리가 치르고 있는 사회적 비용부터 보시죠. 임지수 기자입니다. 차를 타고 상가벽을 뚫고 들어가는가 하면 길 가던 사람을 킥보드로 들이받습니다. 달리는 버스의 운전대를 꺾어버리고 옆 테이블 사람에게 병을 휘두릅니다. 모두 술 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한 해 9조 4,500억 원입니다. 담배나 비만의 사회적 비용보다 높습니다. 특히 술 때문에 매일 13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전체 범죄 29%가 술 먹고 저지르는 일들입니다. 살인, 방화 등 흉악범죄의 40%, 폭행, 감금 등 폭력범죄의 47%가 술 취해 벌어졌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먹은 사람들이 주치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경향이 있고요. 술을 섞어 빨리 마시는 집단 음주 문화가 퍼져 있어 과음에 대한 문제의식도 났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병이다라는 인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떨어지죠. 진단 받은 사람 중에서 1년 동안 치료받은 한 8% 내지 9%, 선진국에 비해서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나이 제한 이외엔 별다른 규제가 없습니다. 학교 앞에서도 술 살 수 있고 어린이집이나 병원에서도 술 마실 수 있습니다. 술 마시는 광고가 청소년 음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2019년 술 광고 시장 규모는 5,200억 원대로 20년 전에 비해 7배 커졌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내일부터 지하철과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술 광고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식점 5개 광고는 일부 동영상 광고를 빼곤 지금처럼 주류 광고가 가능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지금도 서울의 주요 공원에선 밤마다 거대한 술판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이러는 걸 상상할 수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술병을 딴 채 들고 다니기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지수 기자입니다. 밤 10시를 넘기자 문을 닫은 술집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공원 벤치와 풀밭, 바닥에서도 2차 술자리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술을 먹길래 일어나시라고 그랬더니 손을 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가 먹은 거예요. 이렇게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건 어느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일까요? WHO에 따르면 조사 대상 164개국 중 공원과 거리에서 음주를 규제하는 나라는 71개국입니다. 교육시설이나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미국 46개 주에선 오픈 컨테이너법에 따라 술병을 딴 채로 차에 두거나 들고 길을 걷기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뉴욕에선 $1,000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호주 일부 주에선 공공장소에서 술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을 깰 때까지 경찰서에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밤 10시 반에서 아침 7시까지 주택가 근처 길거리와 대부분 공원 등에서 음주와 술 판매가 금지됩니다. 어기면 $2,000 이하 벌금이나 3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우리나라처럼 금주구역이 전혀 없는 곳은 남아공이나 일본 등 몇 곳 안 됩니다. 술 취해서 무슨 잘못된 행동을 하면 굉장히 용서를 하지 않는 문화가 형성된 것이죠. 다른 사람한테 적어도 피해는 주지 말자. 서울시가 이런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례도 마련했지만 실제 부과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술 먹고 떠들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지. 민증도 안 보여주고요. 덤벼요. 빤히 쳐다보고 네가 뭔데 그래요. 우리나라도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으로 각 지자체가 아예 금주구역을 만들어 과태료 10만 원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주부터 시민들에게 금주구역에 대한 의견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충북 옥천은 이미 조례가 통과돼 구체적인 금주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인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육대 연구조사에선 3년 전 같은 조사보다 공원 음주 규제 찬성이 배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해수욕장, 편의점 파라솔 등 규제에 대한 찬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음주운전, 음주 이게 너무 사람들이 이제 만취하고 타인한테 실수하고 이 정도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악한 자들한테 유혹에 좀 밀린 상태고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자기 스트레스 관리 해소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나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 운동하면서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예술, 스포츠 하면서 그런 것이 이제 잘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악한 자들이 유도하는 거 반대로 하면 돼요. 악한 자들이 유혹하고 공격하는 거 반대로 자기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자기 그 경제적인 것도 더 안정되고 인맥 관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좀 더 돈도 더 잘 벌 수 있게 침착하게 이제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기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하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 재산세를 많이 올려서 갖고 있지도 말아라.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 등록세 계속 높으니까 갖고 있지도 말아라. 팔지도 말아라. 이제 하나가 더 붙었어요. 오래 살지도 말아라. 오래 살지 마라. 그럼 이건 뭐 갖지도 마라, 사지도 마라, 팔지도 마라, 오래 있지도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로 날아가야 돼. 출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집 가진 게 죄죠. 그러니까 오히려 집 없는 사람이 상팔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지금 그 차익 5억 원이 넘을 경우에 공제 한도가 이제 확 줄어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동산이 지금은 이제 거품 부동산인데 앞으로 이거 부동산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 뭐 매매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이나 이 집을 여러분들이 자기 과학 풍수지리에 맞게, 풍수지리가 과학입니다. 지질학이라고 할 수 있죠. 지질학. 그래가지고 자기 그 기운에 맞는 곳에 집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어떤 사람 기운에 맞는 풍수질이 맞는 곳에다 집 딱 지어가지고 거기서 딴 사람이 사네. 자기는 거기 기운도 별로 안 맞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너무 많은 집, 아파트, 고급 주택이 필요 없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유토피아 지상천국이 불국 정도. 풍수지리에 맞게 이렇게 세상이 조성돼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든 집이든 해서 자연하고 이렇게 잘 어우러져 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무나 아무데나 이거 집만 뭐 짓고 비싼 집 추구한다. 그게 맞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자연의 이 혜택을 많이 받는 걸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캠핑카, 이동주택 같은 거 지금 많이 유행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이 사회과학 수준에 맞게 자꾸 올라가고 그러는데 모든 환경이 거기에 맞게 이제 유토피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 각국, 세계 여러분들도. 그래야지 이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는 거고 스트레스도 자기가 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의학도 역시 동양, 서양, 양방의학 그런 것이 이제 좋은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 발달하고 이 대학교나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런 거로 하는데